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마인드셋 시간으로 주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바로 가난하면 왜 사소한 것에 분노하는가 라는 주제를 갖고 와봤는데요. 살다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죠. 편의점에서 계산이 100원 틀렸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손님, 버스에서 작은 시비로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 혹은 가정에서 TV 채널 문제나 밥 반찬 하나로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왜 저렇게 화를 내지? 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기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상황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압박이 숨어 있다는 거죠.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대개 이런 심리가 맞을 거다라는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가난할수록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분노하고 작은 불편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 이 말에 여러분들은 공감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좀 공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도 있고 가난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가난으로 인해서 힘들어 봤다면 분명히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정말 작은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고 짜증날 수도 있죠. 이는 꼭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라는 이런 직접적인 이유보다는 없는 이유로 인해서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벌어져 있고, 이를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중에 사소한 일이 발생해버리면 예민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화를 처해진 상황에 맞게 심리적으로 잘 다스리자라는 취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가난하면 예민해지는가? 라는 주제인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면 무엇을 두뇌에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면 바로 인지적 협소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지적 능력이 협소화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대체 인지적 협소화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인지적 협소화란 사람의 두뇌가 한정된 자원만을 특정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뇌가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생각할 수 있는 한정된 자원. 이 한정된 자원만을 특정 문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되게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 압박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 돈, 지출, 식비, 월세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다른 중요한 정보나 맥락을 무시하거나 또는 놓치는 상태가 뇌 속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때 작은 문제가 바로 터져버린 거죠. 예를 들면 100원짜리 동전 교환하는 사소한 문제, 버스 자리 문제, 반찬 문제, 이런 곳에서도 뇌에서는 큰 생존 위협처럼 과장하게 해석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알아보려고 실제 실험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프리스턴 대학교 샤피르 교수 연구에서 실험을 했는데 몇 가지 가정을 하고 실험을 했다고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동차 수리비로 1,500달러가 갑자기 필요하다라는 상황을 가정시켰습니다. 부유한 집단과 가난한 집단을 나눠서 문제를 제시했고요. 가난한 집단의 IQ 점수가 평균 13점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즉 뇌가 당장의 돈 문제가 발생하니까 한 가지에 매몰되면서 사고의 폭이 좁아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됐다고 하는 건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돈 걱정 때문에 머리가 꽉 차 있어서 다른 사소한 일도 감당하기 힘든 상태다, 그렇게 돼버린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이해가 되기 쉽도록 일상생활 예를 좀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죠. 마트 계산대에서 200원, 500원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도 생기니까 그래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대개입니다. 하지만 조금 힘든 사람이거나 마음의 궁핍, 즉 주머니에 돈이 없고 이로 인해서 뭔가 마음의 궁핍이 자꾸 쌓여있던 사람은 100원, 200원 더 내는 게 내 하루의 점심값의 일부라고도 생각을 연결지어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건데, 직장에서의 갈등, 상사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나를 무시한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별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뇌는 이미 생존 모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뇌는 이미 생존 모드로 들어가 버리니까 모든 말, 그리고 모든 말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쁜 말들이, 조그만 잔소리도 나에게 엄청 크게 뭐라고 하게 느껴지는 거고, 200원 더 내는 게 이게 쌓이면 한 달이면 얼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사람이 치졸하게도 느껴질 수 있도록 사회에서는 비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적 여유가 없는 것, 즉 내 마음의 여유가 꼭 돈과 연결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여유가 없어지면 계속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런 작은 사소한 문제에서 계속 크게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게 그냥 딱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이렇게 인지적 협소화가 심해지면 계속 악순환을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돈 문제에만 몰두하게 되고요. 돈 문제만 몰두하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에도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하는 그런 순환이 되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주변에 바로 도움받을 사람도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내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이는 더 큰 가난과 내 스스로의 고립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다시 이것은 인지적 협소화의 심화를 더 증폭시키고, 이것들이 계속 무한해서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즉, 가난이 단순히 통장 잔고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뇌의 구조와 인간관계까지 갉아먹는 심리적 굴레가 돼버리는 거죠. 요약하면 뭐 이런 거예요.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사고체제 자체를 아예 고립적으로 협소하게 만들어버리고 작은 사건에도 과민 반응하도록 조건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사소한 일에도 분노와 짜증이 터져나오기 쉽다는 뇌과학적 연구 결과가 생긴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뇌과학이 다 믿을 만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뇌가 정말 그렇게 어떤 특정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 물질적이든 신경적인 뭐 세포적인 문제든 간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는 뭐 어쨌든 믿을 만한 근거 자료이긴 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스스로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멘탈적으로 싶습니다. 자, 가난함이 주는 예민한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 하나가 통제력이 상실되는 데 있어서 오는 불편감이 크다고 봅니다. 통제력이 상실되면 굉장히 불안해지죠. 인간은 예측 가능성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되는 걸 원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앞의 일을,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있고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해도 대비할 비상금이 있다면 마음은 평온합니다. 우리가 복권 당첨을 원하는 이유도 뭐 갑작스러운 삐까뻔쩍한 지출을 원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통장에 쌓여있는 그 현금이 주는 예측 가능성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느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이 예측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내일 갑자기 해고 당할 수도 있고, 병원비 한 번 나오면 한 달 가계부가 무너질 수가 있고, 갑작스러운 집세 인상이나 대출 이자 상승하거나 하는 등의 돌발 상황이 생기면, 이런 거에 대한 가난한 빈곤한 사람은 대응할 여력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즉, 가난, 빈곤은 곧 삶 전체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통제력이 사라진다는 건 곧 내 삶을 내가 주도하지 못한다라는 무력감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주 사소한 영역에서라도 통제하려는 심리가 나타나는 건데요. 편의점 계산에서 100원을 끝까지 따지는 이유는 여기만큼은 내가 통제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가족끼리 반찬, 리모컨 하나로 싸우는 이유는 내 영역에서만큼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길거리에서 작은 시비에도 크게 화내는 이유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내가 지배하고 싶다라는 심리가 있을 겁니다. 즉, 큰 문제,
뭐 경제적 문제는 내가 통제를 하지 못하니까 작은 문제, 사소한 사건에서라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존재감을 회복하려는 행동이 된다라는 거죠. 하버드대 연구진이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이른바 배고픈 원숭이 실험인데요. 먹이를 충분히 제공받은 원숭이는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반면 배고픈 원숭이는 작은 소음이나 방해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공격성을 보였다는 겁니다. 즉, 이 실험은 결핍 상태에서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결핍 상태에서, 즉 통제력을 잃었다는 불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본 건데, 원숭이는 역시 인간과 가장 비슷한 원숭이에게서 이렇게 통제력, 결핍, 잃어버리게 되면 불안과 분노가 표출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은 곧 항상 배고픈 상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더 크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 사회 속 이런 통제력을 잃었을 때 분노하는 상황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 당연히 분노하게 됩니다. 이들은 집주인뿐만이 아니라 정부, 언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격하게 분노하게 되죠. 왜냐하면 본질은 삶 전체의 통제권을 빼앗겼다라는 좌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갈등도 보면요. 비정규직, 일용직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상사의 지시를 억압으로 더 크게 받아들이고 사소한 말에도 쉽게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된 정규직과는 반응이 다른 이유이죠. 부모 자녀 갈등은 또 어떨까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가정일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 집안일, 생활 습관에 과도하게 통제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는 아무것도 못 바꾸니까 집안에서라도 통제자가 되고 싶은 심리입니다. 즉, 인간의 욕구에 있어서 통제력은 자신을 가장 강력하게 지키는 쟁탈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잃으면 당연히 예민해지게 되는 것이고, 가난은 이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가난은 단순히 돈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내가 주도한다라는 감각을 잃게 만드는 상태를 만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일상에는 여유가 있어야 되죠. 여유가 있어야지 좀 베풀 수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삶의 여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바로 금전적 여유, 시간적 여유, 정신적 여유일 텐데요. 이런 일상의 여유가 부재가 돼버리면 바로 내 마음과 경제적 상황이 가난해지는 거고, 또 이로 인해서 예민해지게 되는 거죠. 금전적 여유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것을 금전적 여유라고 말을 하겠고요. 일정이 조금 틀어져도 감당 가능하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있다라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즉, 여유라는 자본은 위기를 흡수해주는 완충 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옵션 교차만 비교해봐도 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다양한 옵션이 일단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봐도 그냥 버스 놓치면 택시 타면 되고요. 밥하기 귀찮으면 배달시켜 먹으면 됩니다. 물건 고장나면 새 걸로 교체하면 되고요. 반면 조금 힘든 사람들, 삶에 쪼달리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빈곤한 사람들은 선택지가 없어요. 버스 놓치면 일단 지각입니다. 어쨌든 버스 타고 가야 되고요.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배달시키면 한 끼의 예산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식비에 대한 압박을 받는 거죠. 물건이 고장나면 수리비 걱정 때문에 계속 불편을 감수하기도 해야 됩니다. 고장난 채로 며칠을 계속 불편을 감수하면서 견뎌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결국 사람은 선택지가 많으면 작은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선택지가 적으면 작은 문제도 내 삶을 흔드는 결정적 위기처럼 느껴진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의 여유를 무조건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든 간에 말이죠. 사회학적으로도 사회 안정망, 복지제도, 의료지원, 교육보조금 등 이런 사회 안정망이 잘 갖춰진 나라일수록 분노와 짜증이 적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위기 상황이 닥쳐도 개인이 전부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라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사회 안정망이 약하고 개인이 모든 위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나라일수록 작은 문제에도 갈등과 폭력이 잦아지는 거죠. 한국 사회가 요즘 사소한 일로 싸움이 크게 번지는 현상이 좀 많아진 이유도 이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여유 자본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삶을 버틸 수 있는 완충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이 장치가 없는 사람일수록 작은 문제에도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당연히 분노와 짜증이 더 쉽게 폭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는 결코 고립되지 않고 전이가 되죠. 남에게 전이가 되는 건데 암처럼 퍼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돈 때문에 힘든 건 돈 문제로만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스트레스는 결코 한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압박은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으로 옮겨 다니며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도 폭발해버리죠. 예를 들어 어떤 이가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카드 연체 문제, 월세 인상, 대출 이자 증가로 인해서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죠. 이는 내적 긴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는 불안, 두려움, 짜증이 계속해서 내면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외부 자극 접촉을 하게 되면 집에서 반찬이 짜자, 직장에서 상사가 한마디 했다라는 등의 외부의 작은 접촉만 하게 되더라도 바로 과잉 반응으로 바로 전이가 돼버리는 거죠. 과잉 반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표출되는 거죠. 실제 자극보다 몇 배로 크게 화내고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고 심하면 우발적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이유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화낼 이유는 돈인데 그 분노는 엉뚱한 곳에서 터진다라는 거죠. 이걸 스트레스 전이 효과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는 연구 근거도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타인에게 더 공격적으로 반응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는 사소한 갈등, 설거지, 아이 교육, 집안일 분담 이런 사소한 갈등 있죠. 사소한 갈등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하는데요. 미국 심리학회 조사에서도 가정 내 갈등 1위가 바로 돈 문제였다고 합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죠. 사실. 즉 본질은 돈인데 싸움은 설거지, 생활태도, 말투 같은 사소한 문제로 전이가 돼서 폭발하게 된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혹시 요즘 내가 자꾸 짜증을 내고 사소한 일에 민감해지고 있다라고 느끼신다면요. 그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여유 자본이 부족하다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여유를 만들어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부러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비상금 10만 원을 만들어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질 거고요. 하루 30분의 휴식 시간을 확보해도 짜증은 좀 줄어들 겁니다. 이런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생활 속에서 일부러 진짜 억지로라도 내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라도 30분의 휴식은 한번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좀 달라질 거예요. 나만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순간 사소한 일에 크게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돈은 결국 우리의 평온한 표정, 너그러움, 인간관계까지 지켜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물질적 풍요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난할수록 사소한 일에 더 화내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된 거고 우리는 이제 돈을 단순히 삶의 소비재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사는 도구라고 새롭게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은 내 마음의 평화를 사는 도구다. 나만 돈 없고 힘든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다 분명 힘들죠. 내 주변 사람들은 나만 빼고 다 잘 살고 돈 많은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다면 제발 그 마음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스스로 불행과 예민함을 키우는 씨앗을 자신의 몸속에 심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사 지금 당장 정말 자본이 없다고 해서 너무 민감하게 짜증내지 마시고, 그것을 에너지 삼아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믿으며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 또 좋은 날이 올 거고요. 저도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뭐 더 제가 감히 어떻게 무엇을 해봐라라고 조언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 분명한 거는 마음의 여유? 뭐 이런 거는 다 이유가 있고 뭐 요인과 요소들도 있겠지만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스스로 마음의 여유를 찾도록 어떤 노력이든 해야 될 겁니다. 단순히 돈만 많이 번다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건 아닐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